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제 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부엌이 아침에 보니 초파리로 가득해서 깜짝 놀라신 적 말이에요. 어머, 이게 뭐야?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하며 당황하시면서도 신문지나 행주로 잡으려고 이리저리 휘둘러 보지만 작은 놈들이 어찌나 날쌘지 쉽게 잡히지도 않고요. 잡았다 싶으면 어디선가 또 나타나고 정말 끝이 없어 보이죠. 특히 여름철에 복숭아나 포도 같은 달콤한 과일을 사놓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작은 불청객들. 과일 먹으려고 다가가면 윙윙거리며 얼굴 주변으로 날아들어서 정말 짜증이 나죠. 에이, 그냥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하지만 상온에서 더 맛있는 과일들은 어쩔 수 없이 밖에 두어야 하고 설거지하려고 싱크대에 가면 배수구 근처에서 또 윙윙거리는 초파리들이 보이고 정말 스트레스죠.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백세마당입니다. 저는 생활환경 분야에 20여 년간 활동해온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고객님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이 바로 초파리가 너무 골치 아프다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깨끗했던 부엌이 아침에 보면 초파리로 득실거리고 손님이라도 오시는 날에는 정말 민망하기까지 하시죠. 구로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올 때마다 초파리 때문에 민망하다고 연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나름 정갈하고 깔끔하다는 말씀을 주위로부터 들으시며 사셨는데 여름철만 되면 도대체 어디서 그 초파리들이 나오는 건지 며느리나 손주들 보기에 정말 낯이 뜨겁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20여 년간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고객님들이 여름철마다 늘상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초파리가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잡아도 잡아도 또 생기고, 살충제를 뿌리면 괜찮아지려나 싶다가도 또 생기고, 이러한 초파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초파리를 퇴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 어떤 비싼 살충제도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흔한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단 세 가지 방법만 정확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의심스러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객님께 그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비로소 초파리로부터 해방된 결과를 보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과연 무엇이 이분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초파리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요즘처럼 습하고 무더운 여름날에 유독 초파리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초파리는 왜 여름에만 이렇게 극성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혹시 내가 청소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닐까 하며 자책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집니다. 초파리는 보통 25도에서 30도 사이의 온도를 가장 좋아하죠. 평소에는 낮은 온도 때문에 활동이 둔하던 초파리들이 여름이 되면 갑자기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파리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번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0도 오를 때마다 초파리의 번식 속도가 평균 3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여름철 습도와 초파리 발생량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습도가 70% 이상일 때 초파리 번식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는 자연적으로 초파리를 잡아먹는 천적들이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는데 우리가 사는 실내 환경에서는 이런 천적이 없어서 초파리가 무제한으로 번식하게 됩니다. 초파리 퇴치에 앞서서 초파리가 발생하지 못하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초파리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의 4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을 어느 한 단계만 차단하더라도 초파리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파리의 발생 단계인 알유충, 번데기, 성충, 이 네 가지 단계 중 하나만 박멸해도 초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알과 유충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파리의 알과 유충을 함께 없애는 이유는 이 두 단계 모두 같은 조건의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초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초파리는 1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썩어가는 과일이나 식초와 같은 냄새를 감지하여 찾아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후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라도 집안에 두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바로 밀폐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이때 비닐봉지에 꽉 묶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냄새도 나지 않고 초파리도 접근할 수 없거든요. 과일은 되도록이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만약 상온에 두어야 한다면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거나 랩으로 완전히 감싸주세요. 바나나, 복숭아,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초파리가 특히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싱크대 배수구도 초파리 아래 온상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뜨거운 물을 배수구에 부어주세요. 이때 물 온도는 6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배수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배수구에 베이킹소다 3큰술을 붓고 그 위에 식초 100ml를 천천히 부어주세요. 30분 후 뜨거운 물로 헹궈내면 배수구 안의 찌꺼기와 초파리 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주일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빠르면 며칠 사이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충이 된 초파리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충을 잡을 수 있는 트랩을 만들어 주방 근처에 두세요. 트랩은 시중에 판매하시는 걸 구매하셔도 되고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초파리 트랩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페트병 1개, 사과식초 100ml, 주방세제 2-3방울, 설탕 1큰술입니다. 500ml 페트병의 윗부분을 가위로 자르세요. 목 부분에서 3분의 1 지점을 자르시면 됩니다. 이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잘라낸 아래쪽 부분에 사과식초를 붓고 설탕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주방세제를 2-3방울만 떨어뜨립니다. 주방세제는 초파리가 액체 표면에 앉으려 할 때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라낸 윗부분을 뒤집어서 깔때기처럼 아래쪽에 끼워 넣으세요. 이때 테이프로 고정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초파리는 냄새를 따라 깔때기로 들어가지만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해 트랩에 갇히게 됩니다. 이 트랩을 초파리가 자주 보이는 곳에 놓아두세요. 과일 옆, 쓰레기통 근처, 싱크대 주변이 좋습니다. 하루만 두어도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트랩을 3개 만들어서 부엌 곳곳에 놓아두셨습니다. 첫날 밤에 20여 마리, 둘째 날에는 10여 마리, 셋째 날부터는 거의 잡히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트랩은 2, 3일에 한 번씩 새로 만들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고 잡힌 초파리가 부패해서 다른 해충을 유인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초파리가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천연 방충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르신 고객님들이 특히 좋아하셨던 방법입니다. 초파리는 계피향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마른 계피 3-4개를 작은 천 주머니에 넣어서 부엌 곳곳에 놓아두세요. 특히 과일 보관함 근처, 쓰레기통 옆에 두면 효과가 좋습니다. 계피 향이 약해지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계피 우린 물로 스프레이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500ml에 계피 5, 6개를 넣고 10분간 끓인 후 식혀서 스프레이 병에 담으세요. 이것을 초파리가 자주 나타나는 곳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단, 음식이나 과일에 직접 뿌리지는 마세요. 레몬이나 오렌지 껍질도 훌륭한 천연 방충제입니다.
먹고 남은 감귤류 껍질을 잘 말려서 부엌 선반이나 과일 보관함에 놓아두세요. 상큼한 향이 초파리를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껍질이 썩기 시작하면 오히려 초파리를 부를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라벤더나 페퍼민트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장솜에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작은 접시에 올려두세요. 향이 날아가면 다시 오일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초파리 퇴치뿐만 아니라 부엌에 좋은 향까지 퍼뜨려 주니 일석이조입니다. 제가 방문드렸던 고객님 중 특히 어르신 고객님은 계피와 레몬 껍질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좋아하셨어요. 냄새도 좋고 초파리도 안 생기고 정말 좋아요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초파리 퇴치 작업을 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화학 살충제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베이킹소다, 식초, 계피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높은 곳을 청소하거나 무거운 곳을 옮길 때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초파리 퇴치보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작업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트병을 자를 때나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도 조심하세요. 특히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위 사용 시 무리하지 마시고 뜨거운 물은 적당한 온도로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트랩을 놓을 때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바닥에 놓기보다는 선반이나 조리대 위처럼 안정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초파리가 너무 많이 생겨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여름철에는 특히 음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상하고 그만큼 초파리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하면 하루에 2번 이상 버리시고 과일은 되도록 냉장 보관하세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져서 초파리 번식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서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엌과 화장실은 물기를 바로바로 닦아내세요. 가을철에는 과일철이라서 집에 과일이 많아집니다. 이때는 과일별로 보관법을 다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나 배는 냉장고에, 바나나는 실온에 두되 랩으로 감싸주세요.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지면서 초파리 문제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시기입니다. 평소 청소 습관을 들여놓으면 다음해 여름에 초파리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바로 버리기, 내일은 초파리 트랩 만들기, 모레는 계피 놓아두기. 이렇게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보면 가족들도 함께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초파리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급속히 번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생원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즉시 처리, 과일 냉장 보관, 배수구 청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연 트랩과 방충제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 트랩, 계피 방충제, 감귤류 껍질 활용법.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우리는 여전히
우리 환경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파리 없는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화학 살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천연 재료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세요. 그러면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이웃 어르신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가정관리법입니다. 만약 초파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나 다른 해충 문제까지 있으시다면 전문 업체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오늘부터 초파리 없는 쾌적한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